잠순이 아니야. 아니 봤어. 이나 네.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소금 나오는 맷돌. 한강수 타령. 한강수 타령은 아름다운 한강은 변함이 없지만 사람들의 마음과 세상이 바뀌는 걸 한탄하는 내용의 경기 민요예요. 이야기 속 가치사전. 욕심.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맞지 않게 어떤 것을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내 욕심만 채우며 이기적으로 살아간다면 나보다 어떤 것을 더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없게 되어요. 참다운 삶이란 욕심을 내지 않고 서로 베풀며 더불어 사는 거예요. 인성 덕목. 나눔. 인성 열기. 하하, 나 혼자 잘 살면 뭐해? 이웃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야지. 인성사전. 내 몫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나눔이라고 해요. 인성전래 사자성어. 동고동락. 한 가지 동, 괴로울 고. 한 가지 동, 즐길 락. 괴로움도 즐거움도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옛날에 자기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정 많은 농사꾼이 살았어. 헐벗은 사람을 보면 입은 옷을 벗어주고 굶주린 사람을 보면 먹던 밥도 내주었지. 그러고도 불쌍타 불쌍타 하며 눈물까지 흘렸어. 오슬오슬 추운 겨울이 가고 꽃피는 봄이 왔어. 가을에 거둔 곡식은 겨우내 다 먹었으니 이제 씨앗을 뿌려 언제 걷어먹누. 보릿고개에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들 배가 고파 쩔쩔맸지. 산에 가서 풀뿌리라도 캐와야지. 농사꾼은 망태를 메고 터덜터덜 집을 나섰어. 칡뿌리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어디 보자. 농사꾼이 여기저기 살피는데 글쎄 어떤 노인이 맷돌을 끌어안고 쓰러져 있는 거야. 어이쿠, 이를 어째.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하지만 노인은 옴짝달싹도 안 했어. 놀란 농사꾼은 노인을 업고 냅다 집으로 달렸어. 농사꾼은 노인을 뜨뜻한 아랫목에 눕히고 정성껏 돌보며 노인 곁을 지켰어. 해가 산꼭대기에 대롱대롱 매달릴 무렵 노인이 눈을 떴지. 할아버지, 이제 정신이 드세요? 그제야 농사꾼의 얼굴에 미소가 빙긋 번졌어. 고맙소. 젊은 양반이 나를 살렸구려. 가진 것이라고는 이 맷돌뿐이니 이거라도 받아주게. 농사꾼은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노인은 기어코 맷돌을 두고 떠났어. 농사꾼은 맷돌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동글동글 콩이라도 있으면 이 맷돌에 갈아서 너도 나도 모두 모여 죽이라도 쑤어 먹을 텐데 하며 득득 빈 맷돌을 돌렸어. 그런데 이게 웬일이람? 맷돌에서 콩이 사르르 사르르 한도 끝도 없이 쏟아졌어. 깜짝 놀란 농사꾼이 이제 그만 그만 하자 나오던 콩이 뚝 멈추는 거야. 오호, 거참 신통한 맷돌일세. 아무래도 보통 맷돌이 아니야. 농사꾼은 다시 득득 맷돌을 돌렸어. 보기만 해도 좋은 돈, 너도 나도 모두 나눠 쓸 돈 나와라! 했더니 돈이 와르르 와르르. 이제 그만 그만. 그러자 나오던 돈이 뚝 멈추는 거야. 오호, 거참 신기한 맷돌일세.
농사꾼은 또 득득 맷돌을 돌리며 맛있고 귀한 쌀, 너도 나도 모두 나눠 먹을 쌀 나와라 했더니 쌀이 사르르 사르르 이제 그만 그만 그러자 나오던 쌀이 뚝 멈추는 거야. 오호 거참 고마운 맷돌일세. 신통방통한 맷돌 덕분에 농사꾼은 큰 부자가 되었어. 농사꾼 덕에 마을 사람들도 덩달아 부자가 되었지.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사람일세. 보는 사람마다 침이 마르도록 농사꾼을 칭찬했어. 농사꾼의 소문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이웃마을 김부자의 귀에까지 들어갔지. 저희들끼리 요술맷돌로 잘 먹고 잘 산다 이거지? 요술맷돌 그거 참 탐나는구먼. 빼앗을 좋은 방법이 없을까? 김부자는 눈을 대굴대굴 굴리며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 그리고 그날 밤 김부자는 도둑고양이처럼 농사꾼 집으로 살금살금 들어가 맷돌을 훔쳐나왔어. 하하하! 이제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야. 가만히 있자. 맷돌을 빼앗기면 큰일인데. 김부자는 허겁지겁 강가로 달려가 배에 올라탔어.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까지 노를 저어갔어. 그제야 김부자는 마음이 놓였어. 여기는 아무도 없겠지? 김부자는 맷돌을 득득 돌리기 시작했어. 소금 나와라 소금! 귀한 소금, 비싼 소금 펑펑 쏟아져라 펑펑! 김부자는 비싼 소금이 펑펑 쏟아지자 신이 났어. 소금을 많이 가졌으니 이제 난 부자야 부자. 김부자는 배가 점점 가라앉는 줄도 모르고 덩실덩실 춤까지 췄어. 결국 배는 소금 때문에 기우뚱기우뚱 가라앉고 맷돌을 하는 김부자도 깊은 바닷속으로 꼬르륵 가라앉았어. 그 뒤에 어떻게 되었냐고? 그야 물론 맷돌은 계속 소금을 쏟아내고 있지. 왜냐하면 김부자가 이제 그만 그만 이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바닷물 맛이 짜게 된 거란다. 맷돌 이야기 속 낱말 사전. 맷돌 둥글고 넓적한 두 개의 돌을 포개 놓고 위쪽에 손잡이를 달아 만든 맷돌은 곡식이나 음식의 재료를 가는 데 쓰는 도구예요. 옛날 부엌 살림 중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물건이었지요. 전기를 꽂으면 자동으로 갈아주는 믹서가 생기면서 맷돌은 이제 시골이나 박물관에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농사꾼 농사를 짓는 일꾼을 부르는 말로 농부라고도 해요. 옛날 사람들에게 농사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만큼 농사꾼도 많았고요. 농사꾼은 성실한 태도뿐만 아니라 좋은 종자를 보는 눈, 날씨를 미리 예상하는 능력 등을 갖추고 있었어요. 바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땅을 제외한 부분이에요. 짠 소금물로 이루어진 깊고 넓은 바다는 지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얕은 바다는 푸른 빛깔을 띠고 깊은 바다로 갈수록 빛깔이 점점 짙어져요. 인성전래 요술 항아리 소금 나오는 맷돌에 담긴 소금 이야기. 소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소중한 물건이에요. 소금이 귀했던 옛날에 사람들은 소금을 돈 대신 사용하기도 했어요. 또 소금 수확이 적은 해에는 쌀보다 더 비싼 값을 치르고 사기도 했지요. 옛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소금의 의미를 알아보아요. 이야기 속 문화 산책. 소금 사세요 소금. 소금 사세요 소금. 바닷물을 뜨거운 햇살에 바싹 말려낸 새하얀 소금이요 소금.
일단 한번 소금이 얼마나 소중한지 들어보세요. 일단 한번 소금이 얼마나 소중한지 들어보세요. 아마 안 사고는 못 베길 거예요. 소금으로 12가지 반찬을 만든다. 소금은 음식의 간을 맞춰 맛을 돋우는 양념이에요.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음식인 김치를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재료지요. 소금으로 배추를 절이면 배추의 수분을 적당히 빠지게 해서 양념이 잘 배 수 있게 하고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도록 해주지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소금. 소금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꼭 필요해요. 본초 강목과 동의보감을 보면 소금은 맛이 짜고 독이 없으며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살균과 소독 작용을 한다고 쓰여 있어요. 이렇듯 소금은 몸속 노폐물을 배설하고 신진대사를 돕는 역할을 해요. 오랫동안 소금을 먹지 않으면 소화력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를 느끼게 돼요. 저승사자에게도 소금을 대접한다. 사람이 죽으면 마당에 소금을 수북이 담은 사발을 놓아두어요. 그건 저승사자가 죽은 사람의 영혼을 데리고 저승으로 갈 때 소금을 먹다가 목이 말라 물을 자주 먹느라 쉬어가게 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죽은 사람도 급하지 않게 천천히 저승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지요. 물론 소금이 방부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신의 염을 하는 과학적인 이유도 담겨 있어요. 아기를 갖게 해주는 소금. 옛날에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부인이 깨끗한 소금을 먹으며 기도를 하면 아기를 갖게 된다는 이야기가 전해왔어요. 소금은 깨끗함과 동시에 강한 생명력을 상징하거든요. 또 아기를 낳을 때 방 안에 소금과 깨끗한 물 한 사발로 삼신상을 차려놓기도 했어요. 신부 방석 밑에도 소금이. 옛날에는 신부집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꽃가마를 타고 시집으로 갔어요. 그때 신부가 앉는 방석 밑에 소금을 놓아두었어요. 그건 소금이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믿음 때문이에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 소금이요, 소금. 이제야 거의 다 팔았네. 나머지 소금을 사가는 사람에게는 재미난 이야기를 덤으로 들려주리다. 바로 이 소금, 이 귀한 소금에 얽힌 이야기 말이오. 이런 싱거운 사람 같으니라고. 사람이 싱겁다고요? 그럼 소금을 뿌려 간을 해야 하나요? 또 남을 도울 줄 모르고 자기만 아는 인색한 사람을 두고 짜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소금을 너무 많이 먹은 걸까요? 이때 소금은 바로 지혜를 뜻해요. 그러니 싱거운 사람은 지혜가 부족하여 속 없이 해프기만 한 사람을 말해요. 또 짠 사람은 돈이나 재물을 쓰는데 인색한 사람을 말해요. 재수없다. 소금 뿌려라.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혹은 초상집에 다녀왔을 때 문 앞에 소금을 뿌려요. 지금도 이런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어요. 이는 소금이 나쁜 기운을 없애준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실제로도 소금은 음식을 썩지 않게 하고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소금에도 흉년이 든다고? 옛날에는 자연에서 얻은 천일염 뿐이었어요. 그래서 해가 잘 나지 않거나 비가 많이 내리면 소금 흉년이 들었지요. 어떤 때에는 소금이 쌀보다 더 비싼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소금을 미리 사두었던 사람들은 비싼 값에 소금을 되팔아 부자가 되기도 했어요. 김부자가 맷돌로 소금을 만들어내며 좋아했던 것도 모두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철학이 담긴 생각 장면. 김부자는 혼자 맷돌을 독차지하기 위해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갔어요. 김부자는 맷돌로 무엇을 얻으려고 할까요? 김부자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려면 무엇이 나오라고 해야 할까요? 혹시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닐까요? 배가 무거워지면 가라앉을 텐데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김부자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세요. 김부자는 맷돌로 무엇을 할까요? 김부자가 맷돌을 이용해 어떤 일을 벌이게 될지 생각해 보세요. 모든 배에는 실을 수 있는 적당한 무게가 있어요. 따라서 갖고 싶은 것이 있다고 끝없이 맷돌을 돌린다면 결국 배는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겠지요. 그렇다고 뚝딱뚝딱 도깨비 방망이처럼 더 큰 배를 나오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김부자가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마음껏 상상하면서 이야기해 보세요. 이야기 속 속담사전. 바다는 메워도 사람의 욕심은 못 메운다. 넓고 넓은 바다를 다 채우려면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있어야 할까? 하지만 참고 절제하지 않는다면 바다보다 큰 것이 사람의 욕심이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넓고 깊은 욕심. 스스로 참고 다스려야지. 어쩌겠어. 나처럼 되지 않으려면 말이야. 알쏭달쏭 논술산맥. 소금의 역할 이야기하기. 소금으로 12가지 반찬을 만든다고 했지요. 소금을 이용한 반찬인 두부를 만들어 보아요. 같은 콩으로 두부를 만들 때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소금과 맷돌을 이용해 두부 만드는 과정을 배워보아요. 우리가 맛있게 먹는 두부는 맷돌로 간 콩물을 습기 찬 소금에서 나오는 간수로 몽글몽글 뭉쳐서 만들어요.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여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우리의 전통 음식이지요. 요즘은 흰두부 외에도 검정콩을 이용한 검정두부, 치자를 이용한 노랑두부 등 다양한 색두부가 인기가 좋아요. 집에서 다양한 두부를 만들어 보고 음식에 담긴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배워보세요. 준비물: 콩 200g, 물 1리터, 거름망, 간수, 습기찬 소금에서 흐르는 짜고 쓴 물, 무거운 돌, 네모난 모양의 틀, 물기 짜내는 배보자기. 1. 콩 불리기. 겨울철에는 약 12시간, 여름철에는 6시간 정도 콩을 물에 불려요. 2. 콩 갈기. 맷돌 혹은 믹서에 콩과 물을 넣고 갈아요. 3. 콩물 걸러내기. 곱게 갈은 콩을 망에 걸러 콩물만 따라둬요. 4. 콩물 끓이기. 콩물을 솥이나 냄비에 넣은 후 주걱으로 저으며 끓여요. 5. 간수 넣기. 간수를 콩물에 골고루 뿌리고 밑바닥까지 스미도록 저어요. 6. 순두부. 10분 정도 지나면 콩물에 몽글몽글 순두부가 생겨요. 7. 두부 만들기. 순두부를 망으로 된 네모난 틀에 배 보자기를 얹고 싸서 무거운 돌을 얹어 10분 이상 물을 빼요. 이야기 속 작가 생각. 세상에는 갖고 싶은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새로 나온 신기한 장난감 자동차, 예쁜 옷을 입고 노래하는 인형, 혼자서 청소하는 로봇 등 그것들을 모두 내 것으로 만들면 행복할 것 같죠? 하지만 욕심이 많은 사람은 하나를 가지면 다른 것도 가지고 싶어 하지요. 김부자는 남이 가진 것까지 빼앗는 욕심쟁이에요. 그러나 욕심 때문에 바다에 빠져 죽는 줄도 모르는 바보랍니다. 욕심나는 마음을 참을 줄 모르면 김부자처럼 더 크고 중요한 것을 잃게 된답니다. 그런가 하면 농사꾼은 자기가 먹을 것까지 남에게 내어주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 착한 마음 덕분에 얻은 요술맷돌로 남에게 두루두루 베풀면서 살지요. 이렇듯 참다운 삶이란 욕심 부리지 않고 베풀면서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소금 나오는 맷돌을 통해 참다운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글 작가 조용명. 인성 가꾸기. 나눔이란 내 몫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말해요. 나눔에 관한 명언. 가난한 이가 와서 구걸하거든 분수껏 아까워 말고 나누어 주라. 나눔은 소비가 아니라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빠른 투자다. 열정은 성공의 열쇠, 성공의 완성은 나눔이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 속 가치 사전. 꿈.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가장 큰 힘이에요. 착하고 희망적인 꿈을 간절히 바란다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지요. 마음속 깊이 세상의 어린이들이 굶주리고 아파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꿈이 모여 미래의 세상은 더욱 따스하고 아름다워질 거예요. 인성 덕목, 양보, 인성 열기. 오빠, 캄캄한 밤이 너무 무서워. 그럼 오빠가 너에게 해를 양보하고 달이 될게. 인성사전. 길이나 자리, 물건 따위를 사양하여 남에게 미루어 주는 것을 양보라고 해요. 인성전래 사자성어. 지성감천. 이를지 정성성. 느낄감 하늘천. 지극한 정성에는 하늘도 감동한다라는 뜻으로 무엇이든 정성껏 하면 하늘이 움직여 좋은 결과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옛날 옛적 깊고 깊은 산골에 홀어머니와 어린 오누이가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어머니가 이웃 마을에 일을 하러 나가면서 오누이에게 단단히 일렀어요. 절대 함부로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 네, 엄마 목소리인지 들어보고 엄마 손인지 만져보고 엄마가 맞으면 문을 열게요. 오누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꼭꼭 걸어 잠갔어요. 깜깜한 한밤중이 되어서야 일이 끝난 어머니는 서둘러 집을 향해 걸었어요. 어머니는 광주리에 담아온 떡 5개를 오누이에게 먹일 생각을 하자 마음이 조급해져 더욱 발걸음을 재촉했지요. 그런데 첫 번째 고개를 넘자마자 호랑이가 떡하니 나타났어요.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며 얼른 떡 하나를 던져 주었어요. 어머니가 종종걸음을 치며 두 번째 고개를 막 넘어서는데 또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얼른 떡 하나를 또 던져 주었어요. 그렇게 호랑이는 세 번째 고개, 네 번째 고개에서 떡을 모두 빼앗아 먹고는 어머니까지도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어요. 그러고는 어머니 옷을 챙겨 입고 오누이의 집으로 쏜살같이 달려갔지요. 얘들아, 엄마 왔다. 어서 문 열어라. 호랑이는 오누이 엄마 목소리를 흉내냈어요. 이상하다. 우리 엄마 목소리가 아닌데? 하면서 오누이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찬바람을 맞았더니 감기에 걸려서 그래. 애취! 그럼 손을 내밀어 보세요. 호랑이가 털이 숭숭 난 커다란 발을 쑥 내밀었어요. 이건 우리 엄마 손이 아니야. 우리 엄마 손은 하얗단 말이야. 호랑이는 부엌으로 달려가 하얀 밀가루를 잔뜩 묻히고는 다시 쑥 내밀었어요. 와, 하얗고 보들보들한 게 우리 엄마 손이야. 그제야 오누이는 반갑게 문을 열어주었지요. 우리 엄마가 아니야. 호랑이야. 화들짝 놀란 오누이는 허둥지둥 밖으로 도망쳤어요. 오누이는 곧장 우물가에 있는 높은 나무로 올라갔지요. 빨리 나무 위로 올라가자. 호랑이는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오누이를 찾았어요. 얘들아,
어디 있니? 덩치 큰 호랑이가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워 여동생이 그만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오호라, 요놈들 거기 있었구나. 오누이를 찾아낸 호랑이가 물었어요. 얘들아, 그리 높은 나무까지 어떻게 올라갔니? 두 손에 참기름을 잔뜩 바르고 올라왔지. 오빠가 꾀를 내어 말했어요. 호랑이는 오빠의 말대로 참기름을 잔뜩 바르고 나타났어요. 미끄러운 참기름 때문에 호랑이는 나무에 오르기는커녕 연방 엉덩방아만 찧었어요. 오누이는 그런 호랑이를 보며 배를 잡고 웃었지요. 그때 여동생이 호랑이를 놀리며 말했어요. 바보, 도끼로 나무를 콩콩 찍으며 올라오면 될 텐데. 호랑이는 씩 웃더니 냉큼 도끼를 가져왔어요. 그러고는 쿵쿵 나무를 찍으며 성큼성큼 올라왔지요. 겁에 질린 여동생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오누이는 두 손을 꼭 잡고 하느님께 기도했어요. 하느님, 저희를 살리시려거든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저희를 버리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오누이는 새 동아줄을 꽉 잡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 모습을 멀뚱히 보고 있던 호랑이도 기도를 했어요. 하느님, 저를 살리시려거든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저를 버리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하늘에서 스르륵 썩은 동아줄이 내려오자 어리석은 호랑이는 냉큼 썩은 동아줄을 잡고 하늘로 올라갔지요. 그런데 썩은 동아줄이 툭 끊어지면서 땅으로 떨어진 호랑이는 수수대의 엉덩이를 찔려 죽고 말았어요. 수수대가 빨간 이유는 그때 호랑이의 피가 묻었기 때문이래요. 하늘로 올라간 오빠는 낮을 지키는 해님이 되었고 여동생은 밤을 밝히는 달이 되었어요. 오빠, 캄캄한 밤이 너무 무서워. 그 후 마음 착한 오빠는 달님이 되어 고운 빛으로 깜깜한 밤을 비추었고 해님이 된 여동생은 부끄러워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밝은 빛을 내뿜었어요. 이야기 속 낱말 사전. 오누이. 남자 형제와 여자 형제를 함께 부르는 말로 남매와 같은 뜻이에요. 오누이에서 오는 오빠나 남동생을 뜻하는 오라비가 준말이고 누이는 여자 형제를 가리키지요. 옛날에는 오빠를 오라버니라고 부르고 누나나 여자 형제를 누이라고 불렀어요. 참기름. 9월과 10월에 추수한 참깨를 눌러 짜낸 식용유예요. 커다란 솥에 참깨를 볶은 후 압착하여 얻은 참기름은 빛깔과 고소한 향이 짙어요. 참기름은 나물을 무치거나 양념 등을 만들 때 빠지지 않고 넣어요. 동아줄. 굵고 튼튼하게 짚을 꼰 줄이에요. 이 이야기에 나오는 동아줄은 오누이의 목숨을 구한 생명줄이었어요. 동아줄과 관련 있는 표현으로는 어떤 기회를 잡을 때 그리고 인연이 되는 사람을 만날 때 동아줄을 잡았다 혹은 동아줄로 연결되어 있다 등이 있어요. 인성전래 요술 항아리 해와 달이 된 오누이에 담긴 달 이야기. 주로 농사를 짓고 살았던 우리 민족에게 달은 매우 중요했어요. 사람들은 달의 모양으로 시간의 흐름을 알았고 풍년을 점치기도 했지요. 달과 관련된 풍습과 달의 모양, 그리고 우리 민족이 생각하는 달에 대해 알아보아요. 이야기 속 문화 산책. 달림 달림 화난 달림. 왜 달을 보고 소원을 빌고 왜 달을 보며 노래하고 춤을 추는 걸까요?
달림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 달림에 얽힌 신기한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어디 떴나 남산 위에 떴지 달 무슨 달 낮과같이 밝은 달 어디 비추나 우리 동네 비추지. 강강술래 밝은 보름달이 뜨는 정월 대보름이나 음력 8월 15일 한가위 날이 되면 부녀자들이 달 아래 모여 달 모양으로 둥글게 손을 잡고 강강술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췄어요. 달은 우리 민족에게 기쁨과 흥겨움의 상징이기도 했지요. 달구경 음력 대보름이나 한가위 날이 되면 농부, 선비, 안악할 것 없이 모두 높은 곳으로 올라가 달구경을 했어요. 농부는 풍년을, 선비는 과거급제를, 그리고 처녀 총각들은 멋진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게 해달라고 빌었지요. 보름달과 신앙 음력 1월 15일인 정월 대보름이 되면 1년 중 가장 크고 둥근 달이 떠요. 그러면 어른들은 달을 보고 올해에도 풍년이 들게 해주세요 하고 빌었지요. 옛사람들은 달빛이 휘영청 밝으면 풍년이, 흐릿하면 흉년이 든다고 믿었어요. 달과 개수나무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우리 민족에게 달은 농사 지을 때를 알려주는 달력이자 풍년을 소원하는 신이었어요. 달의 울퉁불퉁한 표면 때문에 생긴 그림자를 보고 사람들은 달의 개수나무 아래에 방아를 찧는 옥토끼가 살고 있다고 믿었지요. 달집 태우기 달이 뜨면 사람들은 푸른 소나무와 짚을 세우고 새끼줄로 단단히 맨 다음 달집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달집에 불을 붙이고 환호를 지르며 신나게 놀았지요. 달집이 활활 잘 타면 마음이 태평하고 풍년이 든다고 여겼어요. 달 모양이 변했네. 달은 지구의 위성으로 햇빛을 반사하여 밤에 밝은 빛을 내요. 매일 밤 모양이 작아지거나 커져서 보름마다 꽉 찬 보름달이 되지요. 초승달, 음력 3일에서 4일. 이른 저녁 눈썹 모양의 달을 서쪽 하늘에서 볼 수 있어요. 상현달, 음력 7일에서 8일. 한밤중에 서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오른쪽으로 불룩한 반달이에요. 보름달, 음력 15일. 해질 무렵에 떠서 한밤중에는 남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둥근 달이에요. 만월이라고도 불러요. 하연달, 음력 22일에서 23일 한밤중에 떠서 새벽 무렵이면 남쪽 하늘에서 보이는 왼쪽이 불룩한 반달이에요. 금음달, 음력 26일에서 27일 새벽에 동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금음달은 왼쪽으로 둥근 눈썹 모양이에요.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달림달림 환하게 밝혀주세요. 달림달림 매일 밤마다 환하게 밝혀주는 고마운 달림. 그런데 오늘은 더 작아졌네요. 언제 또 보름달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달림에 얽힌 노래와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연호랑 새우녀 설화. 신라 때의 일이란다. 동해안 바닷가에 연호랑과 새우녀라는 부부가 살고 있었어. 어느 날 연호랑이 바다에 나갔는데 바위돌 하나가 나타나 연호랑을 태우고 일본으로 건너간 거야. 일본 사람들은 바다 너머에서 온 연호랑을 왕으로 섬겼지.
한편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은 새우녀는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어. 그러다가 남편이 벗어놓은 신발을 발견하고 바위 위에 올라갔는데 글쎄 그 바위가 슬슬 움직이더니 새우녀도 일본으로 데리고 가는 거야. 새우녀는 연호랑을 만나 일본에서 왕비가 되었단다. 그런데 말이야. 그날부터 신라에는 이상한 일이 생겼어. 해와 달이 빛을 잃은 거지. 신라의 왕은 급히 사신을 보내어 연호랑과 새우녀에게 돌아오라고 일렀어. 그러자 연호랑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지. 내가 여기 온 것은 모두 하늘의 뜻입니다. 그러니 새우녀가 짠 이 비단을 가져가 하늘의 제사를 지내십시오. 사신은 시키는 대로 비단을 놓고 제사를 지냈어. 그랬더니 해와 달이 전과 같이 밝은 빛을 내더란다. 철학이 담긴 생각 장면. 오누이에게 어떤 동아줄이 내려올까요? 오누이가 온 마음을 다해 하늘에 기도를 올렸더니 동아줄이 내려오네요.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은 어떤 것일까요? 튼튼한 동아줄이 내려와 오누이를 하늘까지 데려다 줄까요? 아니면 금세 툭 끊어지는 썩은 동아줄일까요? 오누이에게 튼튼한 동아줄이 내려왔다면 그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호랑이는 어떻게 될지 이야기해 보세요. 오누이는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어서 하늘에서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었어요. 그래서 무사히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었지요. 하지만 못된 짓만 일삼는 호랑이에게는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어 죽게 되지요. 이처럼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바르게 사는 사람은 복을 받고 못된 마음씨를 가지고 나쁜 행동만 일삼는 사람은 벌을 받게 된다는 교훈을 새겨보세요. 이야기 속 속담 사전. 형 미칠 아우 없고 아비 미칠 아들 없다. 아무리 똑똑한 아우라 해도 형을 따라갈 수는 없고 아들이 아무리 잘났어도 아버지만 못하다는 뜻이지. 우리 오누이만 보더라도 알 수 있잖아. 나는 계속 실수를 하지만 오빠가 슬기롭게 호랑이를 물리쳐서 위험에서 벗어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 알쏭달쏭 논술 산맥. 마음의 온도계.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어질게 행동하면 눈금이 쑥쑥 올라가고 나쁜 마음으로 못되게 행동하면 눈금이 쭉쭉 내려가는 마음의 온도계예요. 이야기 속 주인공들의 온도계는 지금 몇 도일지 표시해 보세요. 또 내 마음의 온도계는 몇 도인지 내 얼굴 표정을 그린 다음에 온도를 표시해 보세요. 착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과 함께 있으면 주변 사람들까지 마음이 따스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주인공들의 마음씨는 어떤지, 그리고 그 온도는 높을지 낮을지를 생각해보며 온도계를 완성해보세요. 지금 내 마음의 온도계는 몇 도이고 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이야기해보세요. 예를 들어, 낮에 친구와 싸움을 했다면 마음의 온도계는 낮게 내려와 있을 거예요. 전래랑 명작이랑 헨젤과 그레텔. 해와 달이 된 오누이와 명작 동화 헨젤과 그레텔은 사이좋은 오누이가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이야기예요. 다음 헨젤과 그레텔의 그림을 보고 두 이야기의 닮은 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가난한 헨젤과 그레텔은 배가 고파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새엄마는 오누이를 버리기 위해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오누이는 아침에 떨어뜨린 조약돌을 따라 집에 돌아왔어요. 다시 숲속에 버려진 오누이는 헨젤이 떨어뜨린 빵 조각을 새들이 먹어버리는 바람에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숲속을 헤매던 오누이는 과자로 만든 집을 뜯어먹었어요. 마귀 할멈은 헨젤을 가두고 살이 찌면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그레텔은 마귀 할멈을 물리치고 헨젤과 도망쳤어요. 집에 돌아온 오누이는 아버지와 행복하게 살았어요.